알겠습니다. 16항 질문하겠습니다. 순번 259다시 제시하겠습니다. 이후에 수사 기록 이첩 중단 사건 회수 관련해서 대통령실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종섭 장관님께서는 2013년 8월 21일 국회 국방위 출석해서 결재를 번복한 것은 본인의 판단이며 최초 결재를 할 때도 확신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께서는 이와 같은 이종섭 장관의 국방위원회 증언 내용 보고 받으셨습니까? 아니 보고받지 못했고요. 글쎄 뭐 기록이라는 게 제가 어쨌든 국방부에서는 별도 조사를 안 하고 해병대에서 뭐 확인한 다음에 줄줄이 저렇게 특정을 해서 다 잘못이 있다라고 해서 경찰에 뭐 이첩한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 해병대 기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가지고 그거를 뒤로 가져와서 뭘 조사를 하라 말라 그래 하겠습니까? 조사를 하려면 경찰에서 하고 국방부가 필요한 게 있으면 국방부가 직접 선입견 없이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국방위원회에서 윤우덕 의원이 이종섭 수사기록 회수 지시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진술을 했는데 이거는 보고 받으셨습니까? 아니 뭐 그런 국회의원이 국회 무슨 상임위에서 뭐 얘기하는 것까지 뭐 전혀 모르겠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은 이 수사기록 이첩 중단과 기록 회수 과정에 대해서 의혹이 계속 보도가 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보고 받으셨어요? 글쎄 뭐 저는 이런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한 일주일이나 이주일쯤 지난 아침 안보실 회의에서 무슨 뭐 대통령 경로설 얘기가 또 사이드로 막 나오길래 제가 가만히 있어 내가 1층 브리핑룸에 그때는 제가 아침에 도어 스태핑을 안 하던 시절이었는데 제가 2022년 5월 10일부터 5월 11일부터 한 11월까지 도어 스태핑을 하다가 23년에는 중단했지만 그래도 가끔 기자들한테 얘기할 게 있을 때는 브리핑룸이나 아니면 기자실에 그 라운드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뭐 얘기할 때가 있는데 제가 내려가서 그날 그 7월 뭐 31일인가요? 네. 그날 아침에 안보실 회의 때 있었던 얘기 네. 그거를 제가 그냥 기자들한테 다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뭐 안보실 그 회의 팀들이 그냥 저희들이 이거는 뭐 알아서 할 테니까 대통령께서는 이제 여기 직접 나서지 마십시오. 이래서 제가 직접 가서 그러려고 했습니다. 네. 나는 임성근 모른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세월이 흘러 알았지만 그 사람은 뭐 광주 그 어디 뭐 석상고인가 뭐 소속고 나온 안규배 국방위원장의 고등학교 후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좀 뭐라 그럴까 후광을 좀 받았다 할까. 그래서 뭐 장군 승진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고 저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네. 그런데 제가 뭐 무슨 그 사람을 내가 비호할 이유도 없고 나는 이런 취지에서 사단장부터 중사까지 한 사람도 안 빼고 이렇게 하는 게 이러이러한 면에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적한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기자실에 가서 말을 하려고 했더니 그러면 또 더 시끄러워지니까 그냥 대통령이 가만히 계십시오. 그래서 더 말을 안 했습니다. 예, 2013년 9월 5일 이종섭 장관 등이 공수처의 최해병 사망 사건의 이첩 기록 회수 및 재검토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 등을 상대로 직권남용에서 권리행사 방해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되었던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까? 글쎄 저는 날짜는 모르겠고요. 그것도 뭐 세월이 좀 지나서 9월 달에 고발됐다는 것도 나중에 이종섭 장관이 호주 대사로 막 출국하고 이럴 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해서 고발이 9월 달에 있었다는 9월 저는 기억에 하순경에 고발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그러고 그거를 제가 인지했을 때에도 아니 장관이 뭐라고 지시하는 게 그게 왜 직권남용이 되냐 저도 뭐 직권남용이라는 거 현직에 있을 때 많이 의유를 해보고 검토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자기가 권한 행사하는 걸 다 어떻게 직권남용이라고 하냐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졌고 9월 5일 날 뭐 고발이 딱 됐을 때 제가 인지하고 이러지는 못했습니다. 순번 94 제시하겠습니다. 네. 2014년 5월 9일 피고인께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당시에 9월 2024년 5월 9일. 예. 24년요? 네, 24년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종섭 장관이 2013년 9월경 공수처에 고발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공수처에서 소환 또는 적극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셨는데 이종섭 장관에 대한 고발 사실 보고받고 수사 결과 그러니까 고발이 확인하신 거 됐다는 건 알았는데 네. 그게 9월에 고발이 됐는지는 그거는 조금 지나서 네. 이종섭 장관이 출국할 때 막 시끄러워지고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정확하게 언제 고발이 됐고 뭐 이런 걸 알았고 네. 고발이 들어온 거는 제가 아마 그 23년도 하반기에 네. 고발이 들어왔다는 건 알았는데 공수처라는 데가 워낙 뭐 그런 그 고소 고발 뭐 진정 뭐 해가지고 사건이 뭐 기천건 이상씩 있고 또 잘 기소도 안 되고 뭐 이런 데기 때문에 네. 수사가 뭐 되겠나 이런 생각도 했고 네. 뭐 그런 하여튼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어쨌든 알고는 계셨던 거죠. 그 알았을 것 같습니다. 네. 2023년 하반기에는 뭐 왜냐하면 아무래도 장관 지낸 사람이 나가니까 저 인사검증 공개 청문직을 했던 사람이 대사 나가는 인사검증이라 뭐 그렇게 세게는 안 했겠지만 뭐 어쨌든 인사검증과 관련된 얘기도 있었을 테니까 네. 아마 그 고발 그러고 뭐 탄핵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사퇴를 했단 말입니다. 네. 어? 네. 뭐 탄핵이 되면은 어쨌든 최소 6개월은 업무 정지가 그냥 자동으로 돼버리니까 네. 국방장관이 업무 정지를 당할 수는 없어서 네. 뭐 탄핵 소추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 고발 사실은 하여튼 그 언저리에 가을쯤에 알지는 않았겠는가 네. 하반기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19항 질문하겠습니다. 순번 280-5, 277-9 관련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 9월 7일 이 사건 관련해서 특검법 발의되고 2023년 9월 12일 이종섭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이 이제 야당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알고 계셨죠? 아니 그러니까 네. 장관이 이제 제가 그 전해 22년도 12월인가 행안부 장관이 탄핵 소추될 때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고 아무 책임이 없는데 왜 탄핵을 소추하느냐 해갖고 그냥 자리를 지켜라 해서 놔뒀는데 이게 보니까 행안부 업무가 저는 헌법재판이 그래도 좀 비교적 빨리 끝날 줄 알았더니 한 8개월인가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그때 겪었기 때문에 이제 탄핵하게 되면은 소추 전에 사표를 수리하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 네. 그런 경험 때문에 이제 아마 참모들도 다 같이 그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더구나 국방장관은 또 행안부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순번 235-2 제시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탄핵 추진되자 이종섭 장관은 국방부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실은 이종섭 장관의 사의에 대해서 최상병 사망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경위가 무엇입니까? 글쎄 그거 잘 모르겠고요. 뭐 탄핵이 들어오니까 사표를 낸 거죠. 뭐 탄핵이 들어오니까. 탄핵이 들어온 게 근데 결국에는 최혜병 사망 수사외압 글쎄 사건 저기에 관련해서 무슨 들어온 건데. 잘못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네. 취지로 네. 저는 그냥 보여지네요. 네. 21항 질문하겠습니다. 순번 47 제시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20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월이요? 2023년 11월 20일. 네네. 네. 홍익표 원내대표가 최혜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특검법 처리와 국정조사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11월 22일 이종섭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사망 사건을 넘겨받은 조사본부에 처리 지침을 내린 정황이 있다고 언론 보도되는 등 최혜병 사망 사건 의혹이 증폭되고 있었던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글쎄 뭐 잘 기억 안 납니다. 다만 저는 최혜병 그 사망 사건 자체는 경찰에서 잘 수사를 하고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그 해병대 그 단장 수사 단장에 대한 그 항명 사건은 현직 그 저 장교에 대한 수사니까 그거는 뭐 군 수사기관에서 뭐 그리고 명백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장관이 지시했는데 위반했다. 네. 그냥 단순한 사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저걸 가지고 막 저 야당에서 굉장히 정치 쟁점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좀 그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 국정조사 추진도 진행하고 있다. 이거는 보고 받으셨죠? 뭐 국정조사를 또 그 당시가 이제 국정감사 시절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국정감사하면서도 국방위에서도 할 수 있고 네. 뭐 하여튼 굉장히 이걸로 자꾸 정치 쟁점화를 해가지고 어차피 제가 취임도 하기 전부터 네. 당선되고 3월부터 시작해서 취임 전부터 저를 선제 탄핵을 한다고 뭐 178회의 선제 탄핵 퇴진 시위를 벌이면서 또 민주당 의원들도 거기에 동참하고 해오는 과정이 계속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뭐래도 하여튼 저것도 이종석 장관 그 자체보다도 대통령이 저하고 어떻게 고리를 걸어서 뭔가를 또 뭘 하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뭐 그냥 그런 정도의 좀 아주 건설적인 일을 좀 하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 순번 47 제시하겠습니다. 공수처가 2024년 1월 16일에서 18일 국방부 1월 20 법무관리 2024년 1월 24년 1월에서 예, 국방부 이제 법무관리관, 군사보좌관,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1사단장 압수수색, 그리고 1월 30일 국방부 검찰단 및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한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연초부터 하여튼 그 전에부터 약속을 한 건데 그 전국 투어를 하면서 민생 토론을 해가지고 대선 때 그 공약 상황과 국정과제 가지고 계속 일주일에 2번씩 막 하고 있어서 서울에도 잘 없고 이랬기 때문에 뭐 그런 압수수색 몰라 뭐 사람을 조사를 하면서 막 이렇게 소환되는 게 언론에 막 나오고 이러면 혹시나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 저는 전혀 인지한 기억이 없습니다. 보고는 안 받으셨나요? 보고받은 기억도 없습니다. 이 당시에 이미 이종섭 근데 장관에 대한 최상병 대사 사건 임명 가지고 네. 이렇게 나중에 지금 이렇게 뭐 특검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그렇지 그 당시에 그렇게 그 대통령실에서 글쎄 뭐 대통령이 그런 시각을 갖고 있어 그런지 몰라도 뭐 그 이제 처음에 그 항명 사건으로 막 언론 보도가 되고 이럴 때는 이제 그 정무적인 뭐 이런 것 때문에 보고를 좀 했을 테지만 장관 물러나고 뭐 이렇게 그 이후로는 뭐 최상병 관련해서 크게 보도가 이렇게 많이 안 났기 때문에 네. 뭐 뜨문뜨문 이렇게 나는 거 가지고 저한테 뭐 이렇게 보고하고 어디 무슨 압수수색 가고 이런 거 뭐 압수수색 할 수 있는 거죠 군 부대 네. 저 국방부라든가 이런데 네. 그건 뭐 전혀 인지한 기억이 없습니다. 네, 24만 질문하겠습니다. 순번 6 제시하겠습니다. 2023년 9월 12일 이종섭 장관님이 사의 표명하고 그 다음 날인 9월 13일 이종섭 전 장관을 특사나 대사로 임명할 수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글쎄 뭐 전혀 모르겠고요. 제가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라는 게 뭐 무슨 말만 나오면 하여튼 바깥으로 뭐가 많이 새 나갑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아마 이종섭의 특사나 무슨 이런 대사 같은 방산 업무를 맡기겠다고 처음으로 제 입에서 얘기한 게 이종섭 장관 그리고 그 당시에 산자부 장관, 문체부 장관 그리고 조금 일찍 그만뒀던 안보실장 뭐 이런 사람들 관저 만찬장에서 저녁 그 한 그릇 했는데 그때 제가 장관 그만두면은 여기서 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 나란 일을 좀 도와야 된다. 우리 이종섭 장관 같은 경우도 방산 그 저 실적을 혁혁하게 쌓았으니 이런 특사나 대사로 또 방산 업무도 해야 되고 나머지 여러분들도 나라 일을 좀 계속 해 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마 좀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나 싶은데 저게 뭐 12일인지 그 식사를 언제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통령이셨던 피고인께서 지시하거나 승인 없이 익명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종섭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바로 다음 날 이종섭 장관을 공관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언론에 얘기할 수가 있는 글쎄 그건 잘 구조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얘기가 나온 게 식사 자리에서 장관을 이제 오프한다고 나란 일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저는 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대사, 뭐 특사 같은 거면은 뭐 그냥 할 수 있겠지만 대사라고 하면은 그거는 또 자리가 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특사 얘기로 나온 게 좀 와전된 게 아닐까.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네.